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국가 정상들을 만난 만큼 많은 얘기가 오갔는데요. 일정들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7일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캐나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캐나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한국 용산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이었고요. 양국 정상은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경제 안보와 핵심 광물에 관한 공급망, 또 에너지 안보에 대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19일부터 21일까지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은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한 지원을 약속을 했고요. 외에도 호주와 베트남, 또 인도와 이탈리아와 영국, 코모로와 인도네시아 등 각국의 정상회담들과 만나서 연쇄로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간의 짧은 5분간의 회담이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 회담에서 워싱턴에서의 3자 회담에 초청을 하는 등 한미일 간의 새로운 공조에 합의를 했고요. 한국과 일본은 여기서 따로 참배 후에 35분간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은 한국으로 귀국 후에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이었습니다. 13년 만에 방한한 독일 총리는 한독 간의 군사 비밀 협정을 통해서 방위산업 공급망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처럼 많은 정상들을 만난 이번 슈퍼위크 동안 중국에 대한 경계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요. 우리는 투자 전략에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또 적용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정상회의 결과 보기인데요. 투자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은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플로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자,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미리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이제 평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결자해집니다. 저희가 시작한 이슈 이제 마무리 짓는데요. 결과 보기입니다. 세 가지 플로우로 나눠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국가 원수들끼리 만나서 도대체 뭔 얘기를 했나, 이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야 확실시되는 신냉전. 그렇습니다. 이제 좀 더 뚜렷하게 서로 이제 편을 먹어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 전략까지 가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뭐 일단은 주말간에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죠. 그쵸.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이제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정상회의의 결과로 인해서 이제 이 신냉전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미지를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정상회의에 이제 공동성명이 나왔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공동성명 내용이 총 이제 66개 정도나 됐다라고 해요. 많네요. 굉장히 이제 많았죠. 네. 그러면서 공동성명에 대한 주요 내용은 역시나 뭐 이제 우리가 예상했었던 부분입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 침공한 것 강력 규탄, 그리고 이제 우크라 지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도 성명, 결국은 이제 거의 주요한 내용이 중국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즉 이제 이 대만 무력 통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네. 약간의 그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홍콩이라든지 위구르 쪽에 대한 탄압, 인권. 인권에 대한 네.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이 미사일로 위협하는 거 옳지 않다, 그러지 그렇죠. 말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부분이 결국엔 중요할 것 같은데, 경제적 강압 조정 플랫폼 신설. 이게 뭔 이제 소리입니까? 중요한 네. 내용이 될 겁니다. 네, 어렵네요. 이게 이제 뭐냐면 네. 결국에는 중국이 자꾸 이 광물들로 무기화를 시켜가지고 이제 무기로 휘두르고 있으니까 네네. 그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너네가 이 광물에 대한 부분들 이제 휘두르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플랫폼을 만들 거야. 이제 공급망을 새로 만들 거야. 라는 이제 내용인 거죠. 그런 거군요. 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워낙에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네. 기존의 공급망에 대해서 광물이라든지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의 비중이 좀 높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자 공급망을 강화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인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뭐냐.
중국과는 이제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을 할 준비는 되어 있다. 네. 할 준비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전히 이 중국의 이러한 이 대만을 향한 무력 통일 의지가 이제 강한 상태에서 네. 여러 가지 세부 항목들을 봤더니 중국에 대한 이제 견제 의도가 굉장히 좀 강했다라는 거죠. 미국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이제 미국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결국에는 G7은 미국 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과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또 이제 중국 편, 네. 러시아를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G7 그리고 이제 이번 이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약간 이제 이 미국 쪽에 상대적으로 좀 의존도가 있는 국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중국에 대한 공동 성명 내용이에요. 보게 되면 반도체 배터리 관련 공급망, 저거죠. 대중 의존도 축소, 네. 중국의 이 비시장적 정책이 야기하는 문제 해결, 뭐 경제적 강화에 대한 조정 플랫폼 신설, 뭐 이런 부분들은 결국엔 다 이제 미래의 전략 산업에 대해서 공급망을 재구축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안보 분야 보게 되면 동중국해 등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촉구, 민주주의 훼손하는 간섭 활동 자제 촉구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너네 이제 전쟁하지 말아라. 그렇죠. 무력 통일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꾸 이제 무력 통일 생각을 하면서 너네가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 무기로 휘두르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너네들한테 제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나름대로 플랫폼을 만들 거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뚜렷했네요. 네, 굉장히 뭔가, 좀 뚜렷하게 예, 중국에 대해서 이제 공동 성명을 좀 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뭐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는 불만을 좀 이제 나타냈죠. 그렇죠.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G7에 강력하게 이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정 간섭 프레임으로 계속 가는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정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서 배타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옳은 것이 아니다. 중단해라라고 그렇죠. 이제 좀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한 편먹지 겁니다. 마라, 이러는 네, 편먹지 마라라고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겁니다.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번 이 G7 정상회의를 보게 되면 완전히 이제 러시아와 중국 향으로 그렇죠. 예, 견제하는 의도가 다분히 이제 담겨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놓고 그냥 중국, 러시아 견제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중국에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죠. 결국에 이번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제 보복성 조치를 내놓은 거죠. 마이크론의 제품 구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했고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이제 인텔이라든지 퀄컴 이러한 기업도 지금 물망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대해서도 좀 반사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미국의 마이크론, 뭐 퀄컴 이런 기업들에게서 반도체를 안 산다. 그럼 또 이제 우리나라가 당연히 또 제체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사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또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국이 팔지 말아라고 또 일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중국에다가 팔지 말아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전체적인 G7의 중국 견제 그리고 중국의 보복성 조치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흐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회담을 했죠. 지금 헤드라인 톱입니다. 네, 그러면서 뭐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오늘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고 그렇죠. 네. 뭐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결국에는 러시아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내용들 그 다음에 뭐 국제 질서를 중시한다 그러면서 필요한 지원들은 제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러면서 전후 복구에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약간 이러한 내용들을 또 밝혔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이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분위기들이 계속 이제 굳혀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미국 대 중국 그리고 미국 편 대 중국 편 완전히 이제 좀 굳혀 나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우리나라는 지금 상대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노선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참 너무 보이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이 노선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이제 또 줄타기를 얼마나 좀 잘 할 것인가 이런 외교적 노력들이 좀 중요하겠죠. 네. 앞으로의 신냉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더더욱 심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어떻게 조금 이 양국 간의 줄타기를 좀 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큰 맥락은 이제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냉전이라는 표현까지 좀 써주셨는데
그럼 얻을 것도 확실하고 잃을 것도 확실할 것 같다.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글로벌 이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뚜렷하게 네 편, 내 편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득이 될 때는 이제 저 편 갔다가 5월 동주죠,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편 갔다 저 편 갔다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유럽 국가들도 순전하게 이제 뭐 유럽 국가들 내에서도 네, 뭐 맞아요. 프랑스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오히려 좀 중국 쪽에 약간은 이 편을 좀 들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 외에 뭐 영국이나 그 외에 다른 뭐 그것도 유럽 아니고. 국가들은 예, 이제 또 미국 쪽에 붙어 있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 국가들마다 노선을 좀 확실하게 정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약간 트렌드 예.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지금 압박을 너무나도 강하게 받고 있죠. 네. 미국 편에 설 거냐, 그렇죠. 아니면 중국 편에 설 거냐, 양국에서 지금 확실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중국에다가 반도체 팔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자꾸 이제 이 미국 편에 붙으면 너네 크게 후회할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압박을 양국에서 이제 가하고 있는 상태고, 이 글로벌적인 상황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노선을 정해야지 어느 정도는 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노선을 좀 정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북한, 중국, 예. 러시아 예. 이쪽이 이제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이 노선에 붙기에는 사실 그치, 우리가 힘들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단은 이제 이 미국 쪽에 어느 정도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이 중국 쪽에서 최대한 얻어올 수 있는 건 얻어와야겠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중국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저는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상태에서 정말 이제 많지는 않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옛날에는 그래도 외부하고 조금 소통을 하면서 그렇죠. 도움을 달라고 했던 게 중국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아예 자기 혼자서 똘똘 뭉치려고만 하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만큼의 중국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이 메리트가 떨어지잖아요. 예, 메리트도 조금 이제 워낙에 지금 중국의 노선 자체가 내수 살리고 이제 자국 기업 살리고 이러한 것들이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적인 제재도 너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조금 더 지원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올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 우리나라의 노선 자체가 중국 쪽에 붙게 되면 조금 얻어올 수 있는 결과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교를 했을 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워낙에 글로벌적인 이 모든 국가들이 탈중국화라는 키워드가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어찌됐든 탈중국화를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탈중국화에 대해서 좀 빠르게 실시를 하면서 또 이제 중국에 대해서 얻어올 수 있는 것들은 얻어올 수 있는 정책들을 어느 정도 펼쳐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다들 또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신냉전이 더욱더 확실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결국 시진핑 정부는 연임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연임을 할 수 있는 그 시기 자체가 이제 2027년이 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2025년에 네. 양안 전쟁이 일어날 거다. 아, 터트리고 그때. 예, 2027년에 양안 전쟁이 일어날 거다. 네. 2030년 이후에 일어날 거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전쟁을 기준으로 좀 잡았네요. 네. 2025년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중국은 지금 성장의 한계에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가면 갈수록 힘이 떨어질 거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힘이 계속 떨어질 거니까 동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힘이 강한 시점,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네네. 2027년 그때가 이제 시진핑 정부 이제 4기로 가느냐 마느냐 이때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시진핑 정부에서 이 경제 살리기도 경제 살리기지만 네. 가장 큰 과제가 대만을 통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만 통일하는 걸 지금 이미 과제로 내세웠거든요. 주요 과제로. 그러면은 이제 4기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렇죠. 또 이제 중요한 명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대만 통일이. 경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거네요. 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2030년 이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네. 이제 그 부분은 지금 너무 경제가 힘든 상황이고 각국의 견제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어서 네. 중국이 지금 무리하게 대만을 실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대만이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대만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이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여러 가지 뭐 미사일 시스템은 훌륭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지 않겠느냐. 네네. 그러면 러시아도 이 우크라이나를 일주일 이내에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무력 통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침공을 한 건데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싸워요? 예, 1년 반이 돼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대했던 것, 생각했던 것보다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어서 과연 그렇죠. 중국이 지금 현재 이 성장도가 한계에 도달을 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칠 수가 있겠느냐. 약간 이제 이러한 의견들이 나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자 세 개의 시나리오가 네. 다 좀 논리적이네요. 예, 그런데 지금 어찌됐든 안 한다라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대만 시기의 차이네요. 예, 안 한다라는 이야기는 없는 상태고 네. 참 이제 뭐 최근에 흥미로운 것들을 하나 봤더니 이 미국에 어떤 이제 정보 이 단체가 있는데 네. 이 정보 단체가 어느 이제 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항상 이제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체가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에 벌써 한 3, 4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고 이제 네. 어느 정도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죠. 아. 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무언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죠. 자꾸 중국은 무언가를 준비하는 듯한 스탠스 자꾸 이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이제 편을 만들고 네. 미국에 대한 어떤 대척점에 서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만드는 것들을 보니까 아 중국이 지금 현재 계속 이 준비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저는 받거든요. 그러면은 신냉전에 대한 부분들은 자꾸 이제 확고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건가 일단은 신냉전의 이 전쟁 그러니까 신냉전에 대해서 이 싸움은 결국에는 공급망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반도체든 뭐 2차 전지든 무엇이든 공급망을 어떻게 이제 구축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국에는 총성 없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듯이 기술력으로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축을 좀 차지를 해야 될 텐데 참 이게 확실하게 또 노선을 정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줄타기를 좀 굉장히 잘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게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큰 맥락은 거의 다 정해져 가는 분위기고 이제 세부적인 그런 협상, 논의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해서 좀 투자 전략으로 좀 돌아온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G7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공동성명을 발표를 한 거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다가 한 발을 어느 정도 좀 함께 했다라고 네. 봐야겠죠. 같이 있었으니까요. 네, 같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이제 더더욱 심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결국에는 중국이 너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멈추지 않으면 네. 우리는 공급망 구축을 다시 해낼 거고 너네들에 대한 견제를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심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에 네. 따른 또 반사 수혜가 가능할지 이 부분은 이슈플로우를 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저는 이제 느꼈던 게, 최근에 제가 이제 워렌 버핏 형님께서, 시장이 돈 쉽게 벌던 시장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그랬죠. 했고, 네. 일론 머스크도 앞으로 1년간은 이제 각 기업들이 줄도산 할 거다. 그죠, 준비해야지. 힘들 거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죠. 예. 그러면 왜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자꾸 이제 글로벌 정세가 힘들어지고 경기 침체는 사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시장도 보게 되면 저는 참 잡을 만한 게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왜냐? 시장 자체는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금요일 날 제가 반도체는 확실하게 좀 수급을 밀어주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들어서니까 역시나 완전히 좀 밀어주는 느낌은 살짝 부재하기도 하고요. 아쉽죠. 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주들 결국에는 이 산차례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네. 이슈 나오니까 오늘 또 그냥 돈 밀어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돈 밀어 넣으니까 이 종목들도 사실 잡기 부담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차익 실현이 그렇죠.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주들도 사실 잡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잡을 만한 종목이 굉장히 부재하다라는 거죠. 곡물 관련주들도 지금 또 올라가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에 대한 견제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수혜가 나오는 건데 곡물 관련주들도 사실 지금 너무 시장에서 파동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언제 물릴지 모른다라는 부담감도 지금 존재를 하죠. 그래서 오늘 시장은 정말 잡을 게 많이 저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수 자체는 올라가는데 지수가 올라가는 건 그냥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외에 잡을 만한 종목들은 지금 저러한 상태인데 저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물릴 위험도가 크고 너무 이제 순환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주도 섹터가 저는 아직까지는 부재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상한가를 제대로 끌고 가는 종목이 지금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직까지 5월달 시장은 힘들구나. 그러면은 결국 이제 주도 섹터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 전까지. 반도체에 네.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시급을 또 끌고 나간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아직 약하죠. 네, 때문에 제가 요새 명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보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시장은 너무 급하게 보면 그러니까 1월부터 4월까지의 시장을 생각하고 네. 급하게 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끌려다니면서 물리게 되거든요.
예. 그만큼 정말 마인드 컨트롤을 우리 투자자분들도 되게 잘하셔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예. 지금 시장은 이제 순환을 도는 시기고 네. 어찌됐든 4개월 정도의 좋은 시기가 있었으니까 네. 지금은 이제 살짝 숨고르기를 좀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어떤 그래서 이슈인지 알겠어요. 예, 끌려다니지 않고 네. 이제 확실하게 원칙에 맞는 매매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안내를 드리면서 네. 일단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이슈 플로우 잘 확인을 해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힘들 때는 항상 원칙이 가장 많이 다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도 다시 한번 개인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슈...